이것의 크기는 약 7cm입니다. 12경맥의 모든 맥이 모여있고 약 200여 개의 혈자리가 있을 정도로 이곳을 보면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곳을 자극하면 갖가지 통증을 한 방에 완화시킬 수 있다. 이 귀 반사요법은 전 세계가 인정한 대체요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인정한 대체의학 귀 반사요법. 귀를 만지면 거울이 반사되는 것처럼 우리 몸 곳곳에 해당 부위가 자극,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것. 20년 동안 저는 이제 귀만 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껏 이런 몸신은 없었다. 귀를 보고 질병을 예측하는 몸신의 놀라운 능력. 찢어져도 좋으니까. 몸신에 손이 닿기만 하면 무릎, 허리 통증은 물론 만성 두통, 소화불량까지 한 방에 해결. 이제 다른 쪽은 어때요? 트름 나온다. 몸신 사상 최단 시간. 단 30초 만에 통증을 참는다. 사람이세요? 귀신이세요? 그 놀라운 현장. 잠시 후 만나보시죠.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나는 몸신이다 시작했습니다. 오늘 천의 목소리 국민 성우 배한성 씨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 몸신에 나오려고 네. 몸살을 앓고 몸부림을 치다가 오늘 용식이 아우가 성님 나오셔야 해서 나왔습니다. 아유, 이거 뭐라고? 진작 좀 나올 걸. 이거 뭐라고? 나는 말이야 용식이 아니고 맞는 갈대트야. 맞는 갈대트가 한마디 물어보겠는데, 맥가이버 왜 나왔어? 그 나오게 된 동기가 뭐야, 맥가이버?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뭐라고? 맥가이버야, 사람이 잃고 나서 후회하는 두 가지를 아냐? 젊음과 건강이다. 너는 젊음은 잃었지만 건강은 지켜라. 알겠지? 그래서 좀 그렇게 음성도 안 변하시고 그러니까요. 예, 외모도 여전하신지. 네. 저는 정말 엄청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일병무병이라고 병이 하나 있어야 오히려 무병하다고 건강해서 건강관리를 안 해서 엉망이에요 지금은. 아, 그래요? 괜찮아요. 저 끝에도 전립선 하나가 앉아 있으니까. 자, 오늘 배한성 씨와 함께하는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자, 이것의 크기는 약 7cm입니다. 인체의 정말 작은 신체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예. 이곳을 보면 소화불량, 두통, 담결림, 어깨허리 등의 통증은 물론이고요. 뭐 심장질환이라든가 고혈압, 요실금 뭐 이런 질환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만 자극하면 수천 개의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도 해결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소화불량, 두통, 고혈압, 심장 질환도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 우울증도 완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위길래 이렇게 작은 인체 기관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낼까? 궁금하시죠? 네. 자, 오늘 준비한 나는 몸신이다 건강 주제 바로 이겁니다. 신체를 관장하는 리모컨, 귀 반사요법입니다. 어머, 물고기 모형이야. 지금 이걸 저보고 들고 있으라고 하는데, 야, 이렇게 우와. 큰 귀가 있다면 참 세상 모든 소리를 다 들을 것 같습니다. 잘생겼네요. 이런 그러게. 귀 갖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제작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귀 좀 잠깐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 귀를 킹으로 잠깐 빌려드렸더니 이걸 만들어 왔대요. 근데 귀는 알겠는데, 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반사요법이라는 게 뭔지 나 이게 참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반사. 반사. 이거는 알겠는데 반사요법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층에 계신
오 박사 나와 나와 자, 반사. 거울에 비치는 걸 우리가 반사라고 그러잖아요. 대응점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요법이라는 건 뭡니까? 치료한다 이런 뜻이죠. 내 몸속에 질병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나 위나 간이 아프다 그럴 때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어디를 누르거나 자극하면 해결이 되더라. 이런 걸 말하는 게 귀반사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귀반사요법은 전 세계가 인정한 대체요법입니다. 1990년에 세계보건기구는 귀 속에 귓바퀴 안에 네. 91군데의 신체 대응점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귀반사요법은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인정하는 건강법으로 드디어 자리매김을 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 귀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잘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도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하게 생긴 어디를 누르거나 자극하면 해결이 되더라. 이런 걸 말하는 게 귀반사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반사요법이란 거울이 반사되는 원리처럼 귀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면 해당되는 인체 부위의 신경을 자극해 통증과 질환을 완화시킨다는 것인데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귀가 쇠하는 경우에는 귀의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귀의 연골이 탄력을 잃게 돼서 비록 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 우리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귀에도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 없구나. 귀는 건강 길잡이 역할까지 톡톡히 한다는데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색깔이. 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 한 3분 있었거든요. 30초에서. 화날 것 같으세요? 마치 리모컨처럼 귀를 만지기만 하면 짝다리, 어깨 통증, 소화불량, 만성 두통까지 해결. 예. 아파요? 네, 지금 소화 속에 이제 다른 쪽은 어때요? 토용 나온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귀반사요법의 모든 것. 잠시 후 공개됩니다. 주제가 귀이다 보니까 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네요. 귀도 참 저마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 다르죠. 예. 얼굴들은 다 귀인처럼 생겼어요. 제가 그 책을 본 건요. 세계 이황 선생님 건강 비법 중에 귀를 만지셨다는 게 있어요. 귀를. 그래서 제가 그걸 해서 흉내를 냈는데 언젠가는 너무 해가지고 이 귀 살이 이게 얇아가지고 벗겨진 적도 있었어요. 정말로. 그때 집사람이 귀가 얇아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맞다.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 저희가 많이 자료에서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인 황제내경에는요. 우리 귀가 우리 몸을 흐르는 12개의 경락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동의보감의 도인 안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인이라는 것은 기체조와 같이 이렇게 스트레칭하거나 움직여주는 것이고 안마라는 것은 주무르고 두드려준다든지 눌러주는 이런 지압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오른손을 머리 위로 넘겨서 문질러주는 겁니다. 거기 뭐 14번을 문질러라 이렇게 하는데 그 숫자는 충분히 많이 문질러주라는 얘기고요. 또 이거 외에도 귀를 이렇게 잡아 당겨준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거 건강법 중에 하나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와 더불어서 더 자세한 혈자리를 정확히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는 몸신이나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예, 깜짝 놀랄만한 포인트 4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틀어진 골반 그리고 짝짝이가 된 다리 길이 고민 많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미용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통을 가져오고 전신을 무너뜨리기 때문인데 이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어떻게? 귀를 만져서. 어머. 그리고 신경통도 사라지게 합니다. 어머나. 예. 벌써 놀랍죠? 예. 두 번째는 말이죠. 자고 일어나면은 뭐 목이나 어깨에 담이 결렸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스러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 해결을 해드립니다. 또 목, 어깨, 신경통도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귀를 지하세요. 그다음에 소화불량으로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사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얼굴이 펴질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귀만 지압해서 잡아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이 만성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이분들도 역시 귀 지압을 통해서 두통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무슨 귀신 타임. 그만해. 왜? 정은아 씨, 네? 그만해. 그래요. 뭐 귀, 인체 축소판 이해합니다. 그 말 많았어요. 근데 무슨 놈의 다리를 뭐 짝짝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도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아, 진짜 안 돼. 왜 그러냐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요, 저도 아이를 낳아본 이렇게 엄마잖아요. 근데 골반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많은 엄마들이 이 짝짝이 다리인 길이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자세가 안 좋은 우리 학생들, 그거를 다리 뭐 이렇게 만지지도 않고 귀만 만져갖고 다리 길을 만져준다고, 안 돼. 이거 안 돼. 아, 예. 매우 성급하게 지금 게임 시작하자마자 타임이 들어왔는데.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몸신이 필요로 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30초입니다. 그만해, 이제. 안 돼. 예. 이러기 때문에 귀신 신나라 까먹는 그리고 얼음 불러다 놓고 이거 뭐 사기 치는 겁니까? 아니 짝짝이가 어떻게 자, 잠깐 귀를 엎어놓겠습니다. 네. 엎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염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심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배한성 씨 혹시 해결하고 싶은 몸의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으세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제가 7년쯤 전에 허리 그 수액이 터졌어요. 그래서 허리? 그거를 허리 그 디스크. 예.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긁어냈거든요. 하여튼 한 달 동안 제가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이게 질질질 끌리고. 어머나. 그 의사 선생님께 사람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1시간 이상 걷고 뭐 등산 가고 그래서 지금 괜찮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바른 자세로 앉아있거나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고요. 무릎 꿇는 것도 잘 안 되고 척추 측만증도 있고 그래서 측만증까지. 네. 그래서 이 짝짝이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낫고 그런다 그러면 뭐 미친여 뭐 놀뛰듯이 내 춤이라도 정말 내가 춤이라도 출 수 있어요. 오늘 배한성 씨가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완화돼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추가 1+1으로 앵간양까지 브루스 차차차 룸바 도돈바 트위스트 올리브리까지 나를 추겠대. 앵간양을 어떻게? 아니, 왜 난 나까지 도매금스러운 얘기. 같이 한번 추자고요. 날씨만 있다면은. 드디어 추자고 그랬어. 야. 과연 잠시 후에 그렇게 세 분이 함께 기분 좋은 율동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2경맥의 모든 맥이 모여있고 약 200여 개의 혈자리가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귀를 이용한 치료법이 널리 쓰여왔을 정도로 귀는 인체의 축소판이자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 뇌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면적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귀에 인체 전신이 담겨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귀 반사요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체의 축소판인 귀 반사요법. 귀는 과연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어찌하여 또 인체의 축소판이 되는 것인지 이 자세한 이야기부터 주치의를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귀를 함께해 주실 주치의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귀는 인체의 축소판이자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 작은 귀에 인체 전신이 담겨 있다. 귀에 대해 낱낱이 알려줄 오늘의 몸신 주치 이승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방신후과 전문의 이승훈입니다.
예, 귀는 우리 몸 면적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작은 기관이지만 12경맥의 모든 맥이 모여 있고 약 200여 개의 혈자리가 있을 정도로 작은 인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귀만 잘 봐도 귀를 통해서 전신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귀 반사요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상이 잘생겼어? 목소리도 좋아요. 천년 사회에 저 했으면 좋겠네. 그 전화번호가 몇 번이야? 예. 귀가 인체의 축소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귀에다 침을 맞고 아니면 지압하는 방법은 동양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귀 반사요법은 동서양에 폭넓게 사용되던 건강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는 귀걸이를 이용하여 전신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였고 또 중국의 황제내경이나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도 귀를 이용한 치료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정도로 동서양에 걸쳐서 오랫동안 폭넓게 사용하던 치료법이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귀의 모습은 태아가 거꾸로 누워있는 모습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1957년 프랑스의 의사인 폴 노지에가 귀의 특정 부위에 화상을 입힘으로써 좌골신경통이 치료된다는 동양의 민간요법에서 암시를 얻어 그렇다면 귀에 있는 특정한 혈자리가 우리 몸과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를 받고 이를 통해서 체계화시켜서 그 이후에 아까 오한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0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귀에 있는 혈자리를 표준화시키고 질병 치유의 한 방법으로서 인정함으로써 발달되게 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서로 유대관계, 연관관계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연계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소소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귀에 같은 경우는 귀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는 어떻습니까? 뇌와도 굉장히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보면은 귀는 태아를 거꾸로 매단 모습과 같다고 했는데 귀 가운데 해당하는 귀 구멍에 있는 부위가 바로 내장기관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이듯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바로 뇌신경 중에 하나인 미주신경에 해당하는 부위인데 그 부위가 내장에 해당하는 부위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미주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신체를 안정화시켜주는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내장기관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에 있는 내장기관에 해당하는 반사구를 자극하게 되면 그 신호가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뇌로 통해서 뇌에서 미주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각 기관에 작용을 하여서 귀를 통해서 각 기관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있구나 막 이런 거를 딱 이상 증세를 다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귀에는 신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혈관과 또 림프 조직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생기면 그 반응이 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귀는 신장의 기능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병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귀가 쇠하는 경우에는 혈류순환이 느려지고 림프순환이 느려져서 그 반응이 귀에 나타나서 귀의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귀의 연골이 탄력을 잃게 돼서 귀가 때가 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귀의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기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귀가 그렇게 과학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만 뭐 이침, 마사지 그런 거지 서양에서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서양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귀 반사요법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귀에 침을 놓다든지 아니면 지압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 250여 개의 이침 센터가 있고 일본이나 유럽 등 세계 각 60여 개국에서 이침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직접 갖고 오셨어요. 자, 외국인들이 이침을 맞는 모습 한번 보실까요? 진짜? 맞아요? 어떻게 맞지? 저 외국, 진짜 외국 사람들이네? 예,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이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보다 더 여유 있게 침을 맞네?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모습이. 네. 그 귀 반사요법은 어디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귀 반사요법은 특히 통증 질환에 효과가 좋은데요. 방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미국에서는 공군들이 두통이나 아니면은 목 통증을 호소할 때 귀에다 침을 맞고 실제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파병을 가서 군사 작전을 할 때도 귀에 따라 발견하는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귀에 이침을 맞아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침 같은 경우는 중독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흡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 치료에도 자주 쓰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 치료에도 마약 중독 치료에도 이침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외국에서 이침을 많이 쓰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침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은 약물 치료가 어려운 노인분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침을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용식 씨 같은 그 탄수화물 중독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침 같은 경우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진영 기자. 네네. 예. 귀를 마사지하고 지압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다면서요? 예, 먼저 귀를 자극을 하면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리즈 대학의 연구팀이 아주 건강한 성인 34명을 대상으로 귀에다가 전기 자극하던 기계를 약 15분간 자극을 했는데 그 결과 심장 박동이 약 20%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흥분시키는 그런 교감신경계도 억제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다이어트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또 있는데요. 실제 이 귀 반사구를 이용한 이혈요법이 뭐 다이어트라든지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것이 이제 생리통인데요. 생리통 등의 이런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대구 한방병원의 그 내과 연구팀이 대한친구학회지 2009년도에 낸 연구 논문 보면요. 비만한 초등학생 32명에게 한 12주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이하고 또 입에 해당되는 그런 귀의 혈자리가 있대요. 예, 여기를 자극하고 또 유산소 운동을 시킨 결과 비만 지수도 감소하고 또 허리 엉덩이 둘레 같은 이 둘레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대체의학이 귀 반사요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귀 반사요법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 방법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무릎 쪽이 지금 문제가 있으시고요. 없구나.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귀만 보고도 건강 상태를 예측한다는 오늘의 몸신. 부모님과 저밖에 모르는 병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귀의 반사 지점을 자극하면 짝다리 교정은 물론 통증까지 참는다. 되게 아픈가 봐. 단 30초 만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 스튜디오를 뒤흔든 몸신의 기막힌 방법. 둘, 셋. 그 현장 곧 만나봅니다. 지금 모실 몸신은 귀 반사요법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뭐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귀만 봐도 척 보면 압니다. 우리 몸이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예, 다 같이 큰 소리로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몸신!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하며 20년 동안 귀만 연구해왔다는 오늘의 몸신. 귀 반사요법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준다. 대체의학 전문가 유정환. 안녕하세요. 귀를 보고 건강을 알아맞히는 대체의학과 유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귀 좀 봐주세요. 예. 그냥 다짜고짜. 네. 그냥 어떻습니까? 네. 귀가 되게 이쁘게 생기셨는데요. 건강하신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업상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불규칙적인 식사 때문인지 위가 하수가 돼 있거든요. 네, 네. 예, 위장이 좀 아래로 내려와져 있는 상태고요. 네. 대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네, 호흡기도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도 조금 있으시고 골반도 체형이 좀 많이 좀 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진짜요? 맞아요? 맞아요, 정은아 씨? 괜찮은 데는 있습니까? 아니, 전 지금 이제 몇 번 약간 놀랐는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위하수예요. 창피합니다만. 어머, 위가 이렇게 그런 늘어날 것까지 정도로 나와요? 많이 먹었대요,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알러지가 있어요. 어머나, 고 결정적으로 제가 두 가지는 확실한, 그렇거든요. 근데 정은아 씨는 앞으로 100년을 살 거고 나는 지금 뭐 20년 뭐는데 저 좀 예, 좀 얼른 가세요. 네. 어머머. 지나가는 김에 저 먼저. 이쪽에 오셔서 이렇게. 일단 그 무릎 쪽이 지금 문제가 있으시고요. 허리하고 어깨가 좀 많이 두통도 좀 만성적으로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위장장애도 좀 있으시고 제일 문제는 지금 척추 쪽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릎하고 골반 쪽이 제일 많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거나 서 있기가 좀 불편하실 정도로 좀 귀가 변형이 많이 돼 있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맞아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죠? 사람이세요? 귀신이세요? 귀를 보고 알아봤습니다. 진짜요? 저는 그냥 한 번만 만져만 주세요. 진짜 궁금하다. 아니, 저기요. 한 분을 좀 더 해볼까 봐요. 제 생각엔 두 분을. 보세요. 신기하네. 전립선 좀 잘 봐주세요, 전립선. 변우리 씨는 지금 어깨가 많이 뭉쳐 있는 상태고요. 간이 좀 많이 좀 피곤하신 상태입니다. 간? 예. 그러고요? 예. 그럼 이쪽 귀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소화기도 지금 안 좋으신 상태고요. 식도 쪽도 조금 좀 이렇게 균형이 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온전한 데가 없네요. 예. 그리고 무릎도 지금 약하시고요. 예. 무릎이 안 전체적으로 좋아요? 좀- 예, 무릎이 안 좋으시죠. 예. 예, 가시지 말고 저도 좀. 귀 좀 봐주시고 가세요. 예, 아, 거기요? 이쪽 귀를 한번. 예. 없구나. 약해요? 회복 안 되겠죠. 힘들겠네. 예. 심한 편은 아닌데. 심한 편은 아닌데, 예, 이제 소변 부위가 조금, 소변 부위가 조금, 소변 부위가 조금, 사실은 저 깜짝 놀란 게 저희 부모님과 저밖에 모르는 병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뭐 전립선? 간염. 간 안 좋은 거. 네, 그래서 옛날에 B형 간염 때문에 저는 학교를 1년을 그만뒀어요. 못 다녔어요. 근데 그 기록은 저만 아는 기록인데 간이 안 좋았었다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저는 놀랐어요. 이제 우선 신기한 게 저희가 몇 명을 이렇게 했는데 검증을 위해서 병원에 직접 가서 몸신이 안 좋다고 얘기한 그 부위가 실제로 안 좋은 것인지 요걸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귀는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다 반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귀에는 다양한 색깔, 형태, 그 다음에 모세혈관 확장이 되는가 각질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그 부위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게 우측귀예요. 네, 우측귀를 제가 보니까 어깨하고 목도 많이 지금 뭉쳐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 제가 이제 만지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인체 이제 척추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색깔이 전체적으로 까맣게 색소 침착이 된 건 어깨 등이 많이 뭉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니까 생식기 쪽도 반응을 좀 하고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는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은 좀 덜 했는데
어깨하고 허리가 굉장히 안 좋잖아. 요실금 쪽이 문제인데. 자, 몸신의 예상과 본인이 느끼는 것을 이제 했고요. 이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갈까요? 목은 그냥 뭐 별로. 사진에는 지금 목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증상이 별로 없으신데 허리는 이렇게 뼈가 어긋났습니다. 이렇게 뼈가 앞쪽으로 4어긋나가 허리에 철심을 막아야 될 정도로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저희가 이제 봤더니 일단은 요실금은 맞으시고요. 근데 정도가 좀 심하시긴 하세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사전에 아무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저렇게 처음 대면을 하신 겁니다. 심하네요. 위장이 이 정도면 검사는 해보셨어요? 변형이 많이 돼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아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소화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였거든요. 기역자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눈각이 뚜렷하지 않고 부풀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부풀어졌다면 등도 많이 뭉쳐있다. 목의 디스크라든가 일자목 증후군이라든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올라오면서 머리 숙이시고요. 목 허리가 좀 안 좋은데 목은 목 디스크가 꽤 있고 여기 디스크가 터질 정도로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걸 본인이 모르셨었나 봐요. 검사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위? 이게 뭐야? 지금 위? 눈이 염증이 제일 심하네요. 와. 용종까지 있대. 와. 아니, 저게 어떻게 뒤에 있냐고. 글쎄 말이야, 그거 어떻게 뒤에 뭐가 있을 수가 있지? 이게 용종들이 여러 개가 있으셨거든요. 나중에 용종 절제 시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따로 하셔야 되고. 일치, 모두 일치. 안녕하세요. 네. 위장이 되게 크시네요. 자, 이쪽으로 볼게요. 위장 진짜 크네. 음식을 한꺼번에 드시는 거예요. 지금 제일 심각한 거는 장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당뇨 증상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당뇨처럼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게 있어서 더
더 안 좋은 건지 당뇨 증세는 제가 평소에 못 느꼈는데 실제로 정말 그런지 궁금해요. 역류성 식도염, 경미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공복혈당은 100까지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119로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당뇨 전 단계가 있어요. 일치 모두 일치. 모두 일치. 신기해요. 정말 대단하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당뇨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혈액 검사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려면 사실 내시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요, 여자들도 아기 낳고 나면 또 그 말은 안 하잖아요. 그것도 창피해서 요실금. 그것도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한 증상인데 이거 귀를 봐가지고 저 사람이 요실금이 있는지 디테일한 증상까지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우리는 말이죠. 진짜 오랫도록 공부했어요. 진짜 오랫도록 공부했는데 나는 귀를 아무리 봐도 알 수 없거든요. 나 어디 가냐고 진짜. 지금 저 화면으로 귀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병원을 가서 또 본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셨던 세 분 체험자가 나와 계신데 이재현 씨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처음 뵀는데 너무너무 진짜 막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지금도 혼이 빠지셨어요? 빠졌어요. 전수정 씨도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본인이 본인의 그 증상들을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증상들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저가 알러지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솔직히. 네. 그걸 어떻게 귀를 보고 아시는지 진짜 너무 신기할 정도였어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진짜 용기 내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 용종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까 용종 때문에. 예. 근데 조직 검사도 지금 결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 말이에요. 우리 옆에 감사합니다. 신용래 씨는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당뇨 이제 전 단계에 있다. 저는 당뇨는 유전적인 것만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뭐 가족 중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나이도 어리고. 설마 거짓말인 줄 알고 다음 날 일찍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정말 당뇨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시점에 아셨다는 거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몸신에 대한 이제 검증을 위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 작업을 거쳤습니다. 엄 선생님, 신기하죠. 세상에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안방에서 우리하고 같이 텔레비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내 귀 좀 봐주세요. 지금 귀를 설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일단 엄연한 선생님 한번 귀를 봐드리고. 맞아요.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거 영수 없어. 내 귀. 워낙 그 귀도 잘 생기셨어요. 아니, 자빠졌어요, 내 귀는. 귀를 보시면, 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례자분처럼 척추하고 무릎 있는 쪽, 어깨 있는 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새카맣게 죽어 있잖아요, 색깔이. 귀바퀴가요? 예, 귀바퀴 이렇게 죽어 있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데이른이라고 그래서 척추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굳어 있거나 뭉쳐 있거나 순환이 되지 않으면 색깔이 이렇게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허리,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면 무릎도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무릎 그리고 어깨 쪽, 목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으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죽어 있어. 그 정도만. 100점이랑 다 맞아, 다 맞아. 아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저는 한 20여 년 동안 하루에 한 100여 명에서 200명까지 매일 귀를 봤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저는 이제 귀만 본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병원에서 꼭 검사를 해보라고 하고 검사를 해보면 그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다 보니까 귀를 보고 그분의 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승훈 박사님도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사실 임상에서는 주로 귀의 혈자리를 자극해서 해당하는 부위를 치료하는 그 치료 목적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셨던 것 같은 진단적 목적은 사실 잘 활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귀에 위치한 반사점만 알면 누구나 쉽게 내 몸의 건강을 알 수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제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 있으면 급성이고요. 이제 검붉은색을 띠고 있다 그러면 만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반대로 정확하게 귀를 보고 질병을 예측하는 방법. 지금부터 전격 공개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알아맞히셨는지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좀 알려주세요. 시원하게. 예,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그 방법 같이 보면서 여러분께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여러분들도 쉽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보실 수 있으면 다 어떤 건강 상태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 동일하게 태아가 자궁 안에 이렇게 거꾸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반사요법에 의해서 이제 이 상태로 요 귓불이라고 하는 여기 이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아래쪽이 이제 우리 얼굴과 머리에 해당하는 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머리에서도 여기 이제 대의병 부위라고 하는 부위인데 여기는 뇌하고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여기 이제 두툼하신 분들을 보면 머리가 총명한지 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되는데 귀가 심한 거. 저기 두툼해야 총명한 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가 이 머리가 이 부위가 이제 대의병 부위가 위쪽으로 뾰족하게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잔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고요. 앞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고요. 여기 아니 여기 전은미 씨 한번 볼게요. 도톰하고 뾰족하고 그래요. 전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이제 목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대의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경추, 흉추, 요추 부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주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목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팔, 어깨, 손가락 부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척추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이제 대의륜 삼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인체 하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모혈관이 지나간다든지 색깔이 변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삼각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사이에 움푹 들어간 구멍처럼 생긴 데가 여자분들한테는 자궁에 해당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제 생리 때쯤 되면 여기 색깔이 변합니다. 그랬다가 생리가 다 끝나고 나면 원상색으로 색깔이 돌아오죠. 그런 거를 보고 생리 주기나 어떤 신체 리듬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조그맣게 생긴 게 이륜각 주변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우리 정은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귀가 이렇게 좀 내려왔었잖아요. 그거 이제 뭐냐 위장이 하수가 되신 분들은 요 끝이 아래로 처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위장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위하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귀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양쪽이 다 있지만 다 다릅니다. 똑같은 귀가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귀를 보고 그 사람의 심리나 아니면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측과 예측입니다. 정확한 검진은 물론 병원에 가셔서 받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도 이렇게 예측 가능하다면 자, 과연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좀 부위별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도 많이 언급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부위가 목, 어깨, 허리, 척추 이런 부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릎까지 포함해서 그 부위를 진단하는 방법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목 부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머리를 떠밟고 있는 여기 대의륜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목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부위가 뒤틀려 있거나 아니면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배라고 해서 어깨 부위입니다. 어깨가 뭉치신 분들은 여기가 색깔이 변하거나 만지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지금 출연자 여러분들 귀를 본인이 직접 보시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드렸잖아요. 네. 그 사진에서 이 부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척추하고 골반 쪽인데요. 골반통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자골신경통이나 디스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여자분들이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허리 통증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기 있는 부위가 색소가 침착이 되거나 변형이 됩니다. 그걸 볼 수 있고, 그 위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일은 삼각이라고 하는 다리 쪽인데요.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렇게 모혈관이 지나갑니다. 그걸 보고 무릎에 통증이 있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핏줄이 이렇게 보이네요. 바깥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제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 있으면 급성이고요. 이제 검붉은색을 띠고 있다 그러면 만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부분이 있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과거에 아파서 완치가 됐더라도 이 귀에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잠깐 엄 선생님 귀를 한번 들어서 보여주실까요?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위인 것 같아요. 이쪽의 색깔과 이쪽의 색깔이 약간 좀.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색깔은 똑같이 척추 부위가 색깔이 안 좋잖아요, 그죠? 예. 배한성 씨는 한번 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저예요. 허리가 아까 많이 안 좋다고 했는데 저 사진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짚어주시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목 부분이고요. 네. 목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허리 부분인데 이쪽 좌측 귀 오른쪽 귀하고 좌측 귀가 지금 변형이 달라졌잖아요. 그렇네요. 이것은 지금 골반도 많이 틀어져 있고 한쪽으로 지금 보행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양쪽이 좀 다르게 다르게 나타나죠. 완전히 달라요. 예.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한국 사람들이 참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소화기 질환 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소화기가 바로 저 부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륜각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여기가 이제 소화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끝 부분이 위장이에요. 근데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부진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 상태가 되면 부진이라는 건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죠. 염증처럼. 네. 저렇게 올라오신 것 같은 위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 보게 돼요. 이렇게 귀를 무심코 보다가 하얀 게 이렇게 톡 피지 같은 게 서울인데요. 이제 그게 본인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병원에 검사를 해보면 거의 위염을 앓고 있거나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 진단법이 오히려 가장 쉽겠는데요.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 이제 하얀 피지 같은 게 올라올 경우에는 이제 염증을 의심해봐라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궁과 생식기 질환 진단법입니다. 위쪽이네요. 위쪽의 안쪽. 네. 요 부위는 이제 아까 삼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리 시기가 되면 색깔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에 뾰루지 같은 것이 올라오거나 핏줄이 지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분이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냉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통 심하게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귀가 어떻게 되나요?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머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 총명하다고 하는 총명구, 여기 이제 대의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뇌하고 머리 쪽인데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성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저 보이는 것처럼 올록볼록 엠보싱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되면 만성이고요. 이게 이제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 급성 두통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질환인가요? 다음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혈압을 볼 수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혈압이라는 건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압기를 측정을 해서 혈압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까 대의병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죠. 튀어나온 부위. 그 부위하고 아래쪽 부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위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신 분들은 혈압이 좀 높게 판단이 되고요.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이면 혈압이 좀 낮은 부분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혈압 높은 분 계세요? 저죠, 뭐. 그렇죠.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요? 여기 말하는 거죠. 살쪄 있죠. 달라. 사진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분처럼 보이죠?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이제 혈압이 좀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저는 반대로 정확하게 저혈압이에요. 저는 오목하게 돼 있어요. 오목하게 돼 있네요. 네, 오목하게.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사람이 다른 부위는 다 변해도 귀는 안 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귀도 이렇게 몸 상태에 따라서 변형이 되고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냥 한 번 갖고 태어난 귀를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고 괜찮은지 보고 또 자주 만져주고 그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궁금한데 여쭤봐도 네.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귀하고 왼쪽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른쪽 귀는 결국은 오른쪽의 신체를 관장하고 신체를 관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왼쪽 귀는 왼쪽 신체를 네. 관장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귀를 보고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 알려드렸지만 이 진단법은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 예방, 내가 갖고 있는 신체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자가 진단을 통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건강 도움에 되는 것이지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단 귀에 변화가 있거나 색상이 달라졌거나 한다면 지금부터는 한 번쯤 내 건강에 문제가 있나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귀를 보고 건강을 예측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목 통증 질환은 귓바퀴 안쪽 테두리 부분 대이륜의 맨 아래쪽을 보면 알 수 있고, 어깨와 등 통증 질환은 귓바퀴 안쪽 테두리의 바깥쪽을 보고 알 수 있고, 척추 질환은 귓바퀴 안쪽에 위치한 긴 테두리 대이륜을 보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릎, 다리 통증 질환은 귓바퀴 안쪽의 윗부분 대이륜 위쪽에 위치한 대이륜 삼각을 보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 소화기 건강이 좋지 않다면 귀 안쪽면 중앙 부위 이륜각 주변을 살펴보면 되고, 자궁 생식기 질환은 귓바퀴 맨 안쪽 쏙 들어가는 지점인 삼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통은 태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귓볼면 부위로 대이병에 해당. 이곳을 살펴보면 두통 질환을 알 수 있습니다. 대이병 아래쪽 부위가 움푹 들어가 있으면 저혈압을,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고혈압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초간단 귀 반사요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어려움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을 좀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제 다리가 이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제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가 짝짝이신 분들이 현대인들은 많거든요. 다리가 짝짝이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보행에도 문제가 있고 주무시는 수면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제 내장기 쪽에도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통증도 오게 되고 장애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귀를 통해서 간단하게 지금 틀어져 있는 부분들의 골반 그리고 다리가 짧은 부분들을 좀 맞추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어떤 마사지를 통해서 어떤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짝짝이 다리가 길이 다르신 분들을 맞춰드린 적은 있거든요. 그렇게 하죠.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 한 3분 있었거든요. 지금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된다고요? 한 30초에서 지금 30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여보세요, 경찰이죠? 아니, 컵라면도 3분인데, 끓이는데 3분인데, 30초에 짝대기를 예? 기다려보라고요? 네. 야, 이거 자, 어떻습니까? 30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난히 다리 길이가 달라서 좀 고민이시라는 분이 계셔서 방청객 가운데 좀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아주 뭐 날씬하고 키도 큰 젊은 분이신데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박지혜입니다. 다리 글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어떨 때 느끼세요?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걸. 저 이제 걸을 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친구네 집에서 골반 교정기를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다리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치마를 입으면 한 5분도 안 돼서 여기까지 가요. 와. 보통은 요만큼은 가는데 여기까지.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바지도 돌아가는구나. 하면은 양쪽 길이가 다르겠는데요, 처음에? 항상 붙는 거 입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통 큰 거 입으면 한쪽이 좀 많이 닳고 그랬죠. 그래서 혹시 통증이라든가 불편한 게 좀 있으세요, 더? 항상 이쪽 뼈가 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제 그랬다는 건데 그 상태로 지금 출산도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리 길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또 귀 지압을 통해서 그 변화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짧은 부분들을 좀 맞추는 한 30초에서 몸신사상 최단 시간. 둘, 셋. 단 30초 만에 짝다리를 교정한다. 다른 쪽은 어때요? 어깨 통증, 소화불량, 만성 두통까지. 오로지 귀만 지압해 이 모든 걸 완화시키는 그 놀라운 현장. 지금 공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가 길이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만져드릴 귀 부분은 이제 이 골반과 척추 쪽에 연결되어져 있는 부위랑 이제 하지 쪽에 이제 다리를 같이 만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제 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 척추 부분을 가볍게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는 겁니다. 신체 부분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는 건데 아까 우리 배한선 선생님께서 왜 자꾸 비비셨다 그랬잖아요. 원래 귀 마사지는 비비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비게 되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꼭꼭 잡고 눌러서 약간씩 주물른 상태에서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의 척추에도 도움이 되고 튼튼하게 허리를, 골반, 다리 이런 쪽 부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짧은 쪽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만지고요. 다리가 긴 쪽은 적게 만들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이 그동안 오랜 습성 때문에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있을 거라는 거죠, 귀에. 귀에 통증이 있는데 다리가 짧은 쪽일수록 통증이 더 심하다라는 거죠. 제가 똑같은 압으로 누르겠지만 그쪽이 더 아프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아픈 부분이 충분하게 이완이 되면 다리 길이가 자기가 알아서 이제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내 귀니까 제가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요? 할 수 있죠. 저는 20년 동안 제가 귀를 이렇게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짝짝이 다리 교정법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부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먼저 다리 길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면은 변호민입니다. 전주부께서 나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누워주실까요?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여러분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달라. 오른쪽 다리. 와,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엄지 발가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1.5cm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왼쪽 발이 1.5cm가 짧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바로 누워오셨잖아요. 바로 누우셨는데 대부분 다리가 짧게 틀어져 있는 것은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보면은 왼쪽 골반 엉덩이 쪽이 더 올라와 있고요. 오른쪽 골반 엉덩이 쪽이 내려와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이제 집에서도 쉽게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다리가 골반이 틀어지는 자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집에서도 한 번씩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릎을 살짝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들어줍니다. 들어서 이렇게 밀어보면 알거든요. 엉덩이 쪽으로. 밀어보면 긴 쪽은 잘 닿거든요. 짧은 쪽은 안 닿잖아요. 그러네. 예. 어머나. 참 희한하네. 이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골반과 연결되어 있는 하지 쪽의 근육을
틀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근육이 위축되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살짝 다리를 벌려서 제껴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아요. 오른쪽은 이제 다리가 짧은 쪽이고요. 오른쪽은 살짝 내려가요. 어떠세요? 양쪽 통증이 달라요? 예, 완전히 달라요? 왼쪽이 훨씬 힘들어요? 네, 아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이렇게 다리를 가지고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에서 쉽게 귀만 마사지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툭 튀어났잖아. 지금부터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쪽이 문제가 색깔이 예, 색깔이 변해 있죠. 근데 그 부위의 색깔이 빨개요. 야, 저 고기 빨개. 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해드릴 건데 좀 아프시더라도 네. 비명을 지르지 마시고 자, 예, 시작. 시작됐습니다. 예. 늘려주시네요. 아프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좀 말씀해 주셔야죠. 아프시구나. 위쪽으로 되게 아픈가 봐. 화날 것 같으세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냥 이렇게 지압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짧아진 다리 늘리듯이 지금 양쪽 이렇게 좌우로 늘려주고 계세요. 야. 2. 자, 천천히. 자, 이제. 자. 어우, 그냥 빨리 끝났어요? 눈물 납니다. 이쪽 귀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눈물 납니다. 많이 아팠나 봐요. 네, 이쪽 귀는 지금 아무 반응이 없죠? 어디 볼까요? 네, 볼까요? 깨끗해요. 어디 신기하다. 양쪽이 달라요. 어머. 그러니까 고기를 쓸 수가 없다니까.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가볍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안 아파요? 아직까지. 여기는 안 아픕니다. 네. 예. 그렇죠? 제가 네. 지금 똑같은 압으로 누르는데도 아프지 않죠? 어머, 신기하네. 진짜 아픈가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여기 시원할 겁니다, 오히려. 야. 자, 됐습니다. 아니. 자, 됐습니다.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잠깐만. 와, 나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분명히 30초라고 그러셨잖아요. 양쪽 귀를 했잖아요. 한쪽은 40초를 했고 한쪽은 20초를 해서 진짜 합치면은 평균적으로 30초 딱 했어요. 자, 들어오세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완전 이게 귀를 잡아당기는데 다리가. 누우세요. 자, 자세예요? 원래 자세예요? 진짜죠? 예, 그대로 편편하게 두세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볼게요. 1.5cm 차이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냐면 0. 거의 1까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이게 했던 거를 해볼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통증도 볼게요. 네. 자. 어머.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괜찮아요? 야. 말이 안 돼.
신기하네. 신기하다. 우선 뭐 통증의 이 느낌 정도가 달라졌다고 하니까 본인이 지금 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선생님이 해주신 부위가 좀 감각으로 기억이 나시죠? 네. 예, 확연하게 그 아픈 통증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확실히 처음에는 좀 화가 났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통증으로 길이보다는 오히려 양쪽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느낌이 아주 달랐었잖아요. 네. 근데 그 통증도 좀 가셨고요. 네, 거의 그냥 오른쪽 거의 살짝 건드리는 정도의 통증이 그냥 똑같이.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오늘 우리 저 배한성 선생님 한번 득점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자, 그래서 먼저 네. 오늘 저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적인 부분에서 골반이 틀어지신 거라면 우리 이제 배한선 선생님께서는 디스크에 있는 부분의 파열 그걸로 인해서 허리 쪽에 문제가 오신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척추측만이 있고 네. 골반도 틀어졌고 다리 길이도 다르다.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엄지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재보는 정확하게 1.9cm까지. 한번 볼까요? 무게를 양쪽에 예, 힘 빼세요. 가해진 힘이 다르신 거죠? 한번 쭉 보면 전체적으로 좀 다리가 안 가죠. 엉덩이 굴리셔, 엉덩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르시구나. 안 가시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유연성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째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시간을 30초가 아니라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많이 게 아닐까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스스로 자꾸만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아플 수가 있습니다. 통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자극을 줄 건데. 무슨 사인이나 표시나는 건 없습니까? 예, 지금 그런 표시는 있는데요. 만성이셔갖고. 틀어져 있구나. 통증이 없으세요? 어때요? 근데 통증도 좀 무감각한 거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나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만성은 통증을 느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 아픈데. 감각이 많이 무뎌지신 것 같네요. 아니 어떻게 안 아플 그 아픈 부위를 찾았을 때 거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네, 되죠? 그 뒤쪽이 더 아픈데요. 근데 찢어져도 좋으니까 좀 뭐가 웃겨요? 나 웃겨 죽겠는데. 아유. 거기 좋으니까. 얼마나 저 고통스러웠으면 찢어져도 좋았어. 아이고 참. 오늘 안기 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고통이 오시나 보다. 와.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실 잡아당기거나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프죠. 지금 그 통증을 이제 거의 못 느끼시는 상태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좀 골반 쪽인데 이게 좀 틀어주셔서 여기가 좀 변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감각이 없으세요? 괜찮아요? 네. 아직은? 거기는 좀 아프군. 아파요? 이쪽보다는 확실히 덜한 거. 약간 덜한데. 네. 지금 이렇게 당기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당기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만큼 이제 눈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압을 주고 지금 잡아당기시는데 아프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어느 부위는 아프고요. 예. 왼쪽은 전체가 아프고. 그러니까 여기 기순환이 안 되는 부위만 부위는 아픕니다. 어느 부위만 아픈 게 다른데. 오늘 완전 자, 요 정도 시간. 예. 예. 됐습니까? 네네. 자, 와. 좀 밀어놓을까요? 자, 여러분. 그거 왜 가려?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볼게요. 좀 0.5cm.
어떠십니까? 귀가 좀 뜨끈뜨끈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하긴 그러고 보니까 귀를 위해서 내가 뭐 했던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수할 때 이렇게만 했지. 아까 이제 젊은 정말 30대 초반이잖아요. 이 주부하고 나하고는 시간 차이가 다를 거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누구나 가능한 거네. 네네. 또 90세가 돼도 꾸준하게 하시면 도움이 돼요. 아유, 언제 오늘부터는 이겁니다. 아니, 저기 이용식 씨 뭐 하십니까? 빨리 나가세요. 아니, 이용식 씨 뭐 하십니까?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매번 우리 배 선배님이 걸음 걷고 산에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이 오늘의 그 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정상이 됐다는 건 춤으로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춤 한 판 보여드리시죠. 나오세요. 양반님, 아니 춤을 음악 주세요. 나이가 있나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선 뭐 이제 첫 번째 이 과정을 보셨는데 이승훈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귀를 자극하는 방법은 침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지압을 통해서 자극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혈자리라고 한다면 이런 지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지만 통증이 억제되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귀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그 자극의 신호가 뇌를 통해서 뇌에서 베타엔돌핀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함으로 인해서 전신에 있는 통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귀 반사요법을 할 부위는 어디인가요? 네, 이번에 하실 분은 이제 어깨, 목 이쪽에 이제 담이 걸려 있는 분인데요. 담. 예, 그래서 담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일단 뭐 잠을 잘 못 주무셨다던가 순환이 좀 안 되셨다던가 뭐 이럴 때도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귀를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게 목이고 경추, 척추인데요. 네. 이 척추 부분에서 이제 목과 그다음에 이제 어깨, 팔 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위하고 안쪽에가 여기 이제 어깨 겸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함께 풀어보면 30초 만에 이제 통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귀가 이렇습니다. 목, 어깨, 담이 걸렸을 때라든지 통증이 있으실 때 또 허리가 불편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사지를 해줄 때 물론 이제 꽉꽉 눌러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그분처럼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은 꼭 눌러주는 것보다는 살짝 누른 상태에서 약간씩 이렇게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훨씬 더 근육이 이완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너무 연골 있는 부분을 강하게 누르게 되면 이거는 몸이 안 좋아서 느끼는 통증이 아니라 압에 의해서 통증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양쪽 손을 잡고서 같이 부드럽게 당겨주는 부분으로 눌러주는 것이 훨씬 통증은 감해지면서 이완을 빨리 시켜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목, 어깨를 푸는 것과 네, 똑같습니다. 담 푸는 것이 그 위치가 같은 같은 겁니다. 거죠? 위치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주부들 가운데는 어깨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잠깐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나오시겠어요? 얼른 나오시래요. 어깨가 불편하신 거예요? 네. 어깨도 많이 아프고 이 등 쪽도 아프고요. 가장 긴급한 과제는 지금 어깨입니까? 어깨, 등? 어깨하고 등, 허리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목 있는 쪽에 근육은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부 쪽에 내려가면 이게 광배근이라는 근육인데 그거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근육까지 아마 담이 걸리면 같이 팔을 들거나 고개를 들 때 통증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이제 목을 한번 돌려볼까요? 예. 저쪽으로 어느 정도 가는지.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어느 쪽? 한번 이 절 보세요, 절. 절. 저쪽으로 한번. 거의 안 들어가요. 이게 다예요. 이쪽으로 한번. 저쪽. 아이고. 어디가 더 불편하세요?
거의 양쪽이 다. 예. 팔 올리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깨 동작 볼 때 이제 만세 한번 그러면. 어머. 어디까지? 어머. 많이 안 좋으시네. 경직이 너무 많이 돼 있는데요. 돌리는 건 아예 안 되죠. 이렇게 돌리는 거 한번. 그 앞에서 그냥 끝나는구나. 도와주세요, 몸신. 양쪽 어깨가 다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시기 때문에 양쪽 귀가 다 아프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귀를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어깨 부위하고 허리 부위인데요. 지금 이 어깨 부위가 제가 손으로 이렇게 살짝 만져봤는데 상당히 딱딱합니다. 네, 정은혜 선생님 한번 만져볼까요? 고기가 어깨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단단하게 완전히 뭉쳐있죠. 이게 뭐 연골이 아니라 그냥 단단한 뼈가 있는 것처럼 딱딱해요. 이 부분이 부드러워지면 어깨가 풀어지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제가 부드럽게 이제 만져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아프시더라도 처음에는 좀 참으세요. 너무 아파. 이게 지금 아이고. 시름 소리가 막 여기가 나시네. 이제 허리 쪽입니다. 허리 쪽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귀가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번 만져볼까요? 달라요. 야, 아까 딱딱하게 그냥 딱 써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휘면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잠깐만요. 어떠세요? 아까 좀 손이 들어가고 이렇게 부드럽게 유연해졌거든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더? 똑같이 이제 양쪽 귀를 다 해줍니다. 그 부분에서 하시는 김에 제가 30초 더 지나도 되니까 좀 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똑같습니다. 또 어깨가 너무 많이 뭉치셔서. 또 아파. 양쪽 다 뭉쳐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거를 지압해주는 것만으로 풀린다고 그러면 세상에. 이쪽보다 더 많이 아파. 그래요? 자, 이쪽은 훨씬 제가 좀 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 아파요. 그만할까요? 아니면? 아니, 많이 힘들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어깨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목과 지금 이 부위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됐습니다. 그래요? 예, 벌써요? 끝났습니다. 예. 일어나보실까요? 일어나셔서. 자, 그러면 귀가 빨개졌어요. 지금도 아프세요? 이쪽이 훨씬 더 단단한. 더 만들려고. 더 만져보세요.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지금 양쪽에서 만지는 거예요? 자, 한번 팔 올려볼까요? 팔. 많이 안 좋으시네. 경직이 너무 많이 돼 있는데요. 그 앞에서 그냥 끝나는구나. 자, 한번 팔 올려볼까요? 팔 올려보세요. 팔 올려보세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엄청 편해요. 엄청 부드러워요. 세상에. 이거를 왜 안 하겠어요, 정말. 하루 종일 일할 이거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있겠는데. 편해지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네.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다른 짝다리일 경우에는 척추 부분에 해당하는 대이륜을 지압, 다리가 짧은 부분에 귀를 더 많이 지압하면 좋습니다. 약 30초간 귀를 잡고 아래 위로 쭉쭉 늘려주는데요. 반대쪽 귀도 마찬가지로 지압해줍니다. 척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기 때문에 양쪽 다리 길이가 같아지면서 짝다리가 교정될 수 있습니다. 아픈 어깨는 대이륜 바깥쪽 부분을 지압해주면 되는데요.
초 동안 어깨 부위의 귀를 두 손으로 잡고 늘려주거나 한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담 결림에도 효과가 좋고 만성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좋다는데요. 해당 반사구 지점 주변을 지압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귀를 자주 만져서 딱딱하고 아픈 부위를 지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소화불량 문제를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압으로 해결을 할 텐데요. 30초 역시 시간 드리면 될까요? 네네. 저희가 미리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일단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골격계 문제보다 만성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식습관이나 식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소화장애의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위는 통증의 정도가 조금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져 있는 형태로 보이는 화살표처럼 생긴 얘가 이른각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소화기는 그 아래쪽서부터 이렇게 화살표 방향처럼 입부터 위장 그리고 소장, 대장까지 연계가 돼 있어요. 예. 그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정확한 지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위를 하시다가 더 아픈 부위가 있다 그러면 더 집중적으로 그렇죠. 해서 그걸 풀어준다는 말씀이시죠.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쪽을 더 많이 자극하면 그 부위가 혈자리가 되는 겁니다. 반사 부위가 되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뭐 남녀노소 그냥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자. 오시겠어요? 젊은 분이신데. 네. 이쪽으로. 자, 어디 좀 볼까요? 귀 좀 볼까요? 자, 저희가 대충 미는 어딘지 이제 짐작은 좀 하게 됐습니다만,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거기에서 또 오게 되는 걱정스러운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나 이제 소화 안 되는 부분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아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소화가 안 돼서 힘든데 사람들은 또 그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혼자 소화를 할 때가 많으시겠습니다. 답답한 속, 이 소화불량 문제 좀 해결해 주시죠. 네네. 잠깐 이제 앉아 보실까요? 원래 이제 소화기는 특히 이제 이 전두, 지금 생각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장장애는 대부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생깁니다.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본인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귀 반대편 귀 볼까요? 네. 이렇게. 이분의 귀를 잠깐 보시면 이 위장은 이제 양쪽으로 우측과 좌측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걸쳐져 있는데 이제 군문이라고 해서 아래쪽 있는 데가 색깔이 좀 붉죠. 그리고 이쪽 또 아래쪽에 그 아래쪽이 붉죠. 그 부분이 이제 분문 부위인데요. 지금 이분은 위장보다는 위장의 입구에 해당하는 분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제 소화력이 좀 더 떨어지고 연동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안 하시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사지를 보통 할 때는 이제 소화 쪽은 양쪽 귀를 한꺼번에 다 합니다. 귀를 같이 누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손바닥면으로 손가락 바닥면으로 눌러주는 거죠. 손톱 밑에 면으로 아파요? 요즘 소화 쪽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이 아프고. 자, 그러면 이분 한쪽씩 제가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양쪽은 동시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부거든요. 미주신경을 관장하고 있는 이중이라는 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우리가 이제 소화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많이 눌러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좀 찌릿한 느낌이 들 수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경계가 되는 연골을 좀 누르시는 거죠? 그 연골 부위에 이중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어떠세요? 아픕니다, 지금. 그 아래쪽으로 똑같이 이제 분문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관장하는 이제 신경이 이제 교감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허리 쪽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부위만 꾸준하게 자극을 줘도 소화 기능은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인상 쓰셔가지고 기름 생겨요. 보는 것만으로도 아프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본인의 귀를 누를 때는 통증이 없을 정도까지만 누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분에게 눌러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구나. 왜냐면 내 귀가 아니니까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자극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죠. 부부싸움 한 다음에 눌러달라면 제대로 누르겠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세요. 예, 위는 이렇게 아픈데, 다른 부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 너무 자,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은 어때요? 다른 쪽은 어때요? 다른 쪽은 어때요? 다른 부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 너무 자,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은 어때요? 트륵 나온다. 다른 쪽은 어때요? 트륵 나온다. 진짜? 어머. 자극이 된다는 얘기군요, 지금. 이제 웃고 계신 걸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이 풀어졌죠? 네, 뱃속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많이 편해졌고요. 뭐 트림이 나왔다 그러면 할 말 다 하고. 굉장히 시원하신가 봐요. 예쁘신 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트름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아프긴 이 부분을 열심히 이렇게 풀어주시면 시원하긴 하나 보네. 근데 시원해요. 엉덩이가 거의 좀 풀렸습니다. 네, 많이 풀렸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푸는 건데 봤거든,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들 길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조금 편안해진 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속이 편안하니까 예, 저도 이제 기분까지 뭔가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냥 그런 기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화불량량 쑥 내려가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간단 그리고 아주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귀 반사 요법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통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만성 두통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잡을 수 있는 통증이잖아요. 네, 이제 이 부위 볼록하게 쳐나온 이제 여기가 이제 머리 부위라고 그랬죠. 총명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뇌하고 머리에 가까우니까 편두통 있는 분들이나 전두통이나 호두통 있는 분들 여기가 변형이 옵니다. 그 변형이 온 부분을 만져서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 거기를 좀 더 강하게 자극을 줘서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자극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쪽도 같이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맨 위쪽에 머리 꼭대기 있는 부분은 이첨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도 자극을 주게 되면 눈도 맑아지고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혈압도 내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쉬워 보입니다. 만성 두통 갖고 계세요? 예, 나오십시오. 예. 언제부터 두통을 앓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생리가 왔는데 그때 이 생리 시작을 하면서부터 두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한 3일 정도는 밤낮 주야로 그 두통하고 그다음에 눈하고 멀미가 나서 응급실을 좀 자주 갔었습니다. 이 정도였구나. 우와, 심각. 3년 전에 이제 폐경이 오니까 이제 두통이 시도 때도 없이 오히려 더 들락달락하고요.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상은 하나도 없는데 그 편두통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편두통으로? 그 혹시 죄송한데 이명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있어서 비행기를 타면 굉장한 심한 통증 때문에 그래요. 약을 좀 준비해가지고 예, 미리 준비해서 드시고 맞아요. 편두통은 딱 그 증상이 와요. 아니 돌파리가 더 말이 많아. 아니 편두통을 앓는 분들은 서로 이제 분명 학년이 그런 분을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두통의 원인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그런 두통이 나타나는 현상도 어차피 머리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또 신경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귀를 통해서 해당되어지는 부위를 자극해서 두통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자분을 보시면 편두통이 만성이었다라는 게 보이는 게 여기가 지금 변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요 부위가 지금 보이죠? 이렇게 돼 있는 올록볼록하게 엠보싱처럼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신경도 많이 예민한 상태이고 쇠약해져 있고 그리고 성격은 착하고. 네. 신경이 예민한 거하고 성격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마사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이제 머리 부분인데요. 아프세요? 아파요. 아프다. 아픈데? 맨 처음엔 다 아프기 시작하네, 그죠? 그쵸. 왜 그러냐면 그만큼 순환이 되지 않아서 뭉쳐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더 심하게 느끼습니다. 안 좋으시니까. 이건 그냥 한 손으로 예, 한 손으로만 충분히 앞뒤를 이렇게 그냥 서로. 주물러주면 됩니다. 거기가 굉장히 아파요. 예, 여기가 지금 편두통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아프세요? 내가 잘 참는 편인데 그래도 굉장히 아파요. 왜냐면 저 두통이 저게 진짜 말 못할 고통이에요. 딸렸던 것 같아요. 에휴, 한 통 다니고 두 통씩이나.
사실은 저도 만성 편두통 환자였거든요. 자, 지금 이게 근데 이제-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꼬집듯이 이렇게 접어주셨어요. 끝을. 뒷 머리를 이렇게 비슷하늘요. 이렇게. 아이고, 시원해라. 시원하죠?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눈도 맑아지시고요. 네. 진짜 눈 맑아진 것 같아요. 네, 눈이 맑아지고. 아니, 왜냐하면. 아니, 금방 와요. 저기가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 너무 좋아졌어, 갑자기. 머리가 진짜. 이 두통 좀 잡아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물러 주고 나면 자, 됐습니다. 지금 귀가 다 이완돼서 부드러워졌거든요. 예. 자, 한번 일어나 보시고 어떠세요? 우선은 가장 큰 효과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굉장히 이렇게 밝아졌어요. 지금은 이 속이 맑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동작들을 본인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 네. 급할 때라든가. 네, 할 수 힘드실 있을 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만성 두통까지 잡아봤습니다. 다행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장 질환,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양쪽 귀 안쪽면 중앙부위에 위치한 이륜각 주변을 검지손가락 바닥면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줍니다. 약 30초간 지압해주면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 급체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편두통, 만성두통은 귓볼면을 자극해주면 좋은데요. 대이병이라 불리는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지압해주면 됩니다. 편두통, 만성두통은 귓볼면을 자극해주면 좋은데요. 대이병이라 불리는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지압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귀 반사요법이라는 말 자체도 매우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 통증을 가시게 하고 몸을 풀다 보니까 우리 귀와 신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효과가 만점이네요. 네네. 네. 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그냥 듣는 역할만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귀에는 많은 신경과 또 반사구 또 경락이라고 하는 그 길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귀를 통해서 열심히 자극을 주면 내장기뿐만이 아니라 몸에 어떤 특정한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많이 완화가 되는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몸신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귀 반사요법 같이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신문이라는 혈자리가 있고 두 번째는 폐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금연에 좋은 지점은 바로 신문과 폐. 신문 부위를 자극하면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폐를 자극하면 흡연으로 떨어진 폐의 기능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 주변을 지속적으로 자극해도 억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금연에 도움이 됩니다. 기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많이 눌렀을 때 식욕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체중 감량에 좋은 지점은 기점과 내분비인데요. 기점을 자극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내분비를 자극하면 순환기 질환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평소에 자주 자극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오늘 귀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봤습니다. 예, 또 귀를 지압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증이나 몸의 문제도 해결해봤습니다. 자, 리모컨이 뭡니까? 멀리서도 누르면 텔레비전이 탁 켜지곤 하는 게 리모컨이잖아요. 우리 신체의 리모컨 역할을 하는 귀, 오늘 귀 반사요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승훈 박사님,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예, 오늘 보셨듯이 귀 반사요법은 동성애에 걸쳐서 폭넓게 쓰고 있는 반사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귀 치료법으로 모든 걸 한다기보다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경혈 침치료나 의학적 치료법과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은 이제 귀를 귀찮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귀를 귀찮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배한숙 씨 오늘 나는 몸신이다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어떠셨어요? 아니, 내 건강이 내 몸 안에 있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내 몸 안을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나를 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귀를 귀찮게 하자. 오늘 귀 집중 탐구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나는 청소년의 52.6%가 외모 고민 중에 1위가 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키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진짜? 와. 99%의 사람들에게 누구나 숨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키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진짜 키가 아닙니다. 10분 만에 여러분의 숨어있는 키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하다가 못해서 키까지 키워줍니다. 꼭 오늘 숨은 키를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키고스요. 열려서 울고 싶죠? 와, 코보다 오히려 자세가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느끼시는 거 아니겠는데? 지지가 않네. 잘하고 있습니다. 젊잖아요.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박이다. 160이 돼서 보는 세상 풍경은